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싱의 뜻, 그리고 어싱의 효과, 그리고 어싱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싱의 뜻은 지구와 접촉하는 것을 뜻합니다. 신발을 벗고 지구와 직접 접촉을 하면서 지구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건강을 증진하는 행위입니다. 지구의 에너지란 대표적인 것이 자유전자죠. 바위와 흙, 풀을 느끼고 햇빛과 공기와 수분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반응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맨발 걷기 효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뇌 활동을 촉진합니다. 청각, 시각, 후각, 촉각을 자극합니다. 뇌 활동을 증가시켜서 창의력과 집중력이 현저하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맨발 걷기가 유행하고 있는 것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효과는 면역력을 강화하죠. 활성산소 제거 효과로 몸 안의 염증 제거, 나아가서 성인병의 발병 위험도를 낮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두산백과에 보면 성인병의 90% 이상이 활성산소와 관계가 있다라고도 하는 정도로 아주 또 유익한 것이지만 과다할 때 우리 몸을 망치는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혈액순환 개선 효과입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기관이죠. 손 다음으로 복잡한 기관입니다. 맨발 걷기 하는 동안에 발바닥을 통해 자극을 받은 말초신경은 근육의 기능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근육이 혈액을 짜 올리기에 심장으로 혈액이 힘있게 올라가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혈관도 탄력을 잃고 혈액도 찌꺼기가 생기고 혈관 주변의 근육도 탄력을 잃어가기 시작하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는 이렇게 근골격계를 부드럽게 하고 혈관의 탄력성을 증대시키고 혈액의 희석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상당한 개선 효과가 있다. 그래서 맨발 걷기 하면 피로가 확 풀리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감소 효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땅과 직접 접지함으로써 신경계를 깨웁니다. 잠자고 있는 신경계를 확 깨웁니다. 자연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심신을 안정화시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날려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햇빛과 소리와 향기와 발밑의 감촉, 따스함, 까칠함, 촉촉함, 그런 놀라운 감촉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람 소리와 새소리 등이 어우러진 특히 숲길을 걸을 때 정신과 감정을 안정화시켜서 편안하게 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안전하게 안정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주의사항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안전한 지형과 땅을 선택하여 걷습니다. 오염된 땅이나 너무 거친 땅은 초보일 때는 특히 더 위험합니다. 오염된 땅이나 너무 거칠은 땅에서 시작하여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조성된 황토길이나 마사토길, 모래땅, 학교 운동장 같은 데서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지나서 이제 맨발 산행도 하시고 거친 땅에 도전해 보시는 것은 권장합니다. 주의사항 두 번째입니다. 날씨를 꼭 확인하십시오. 갑자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세차게 불 수 있습니다. 변덕이 심한 날에는 단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전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감기나 몸살 등 건강에 이상이 생길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평상시에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은 또 신경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날의 기상 상태를 살펴보시고 바람막이 옷이나 마스크, 장갑, 그리고 우의,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서 다니시면 언제 무슨 상황이 와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장 날씨가 좋은 시간대를 택해서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하시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겠습니다. 햇살이 비칠 때는 아주 좋습니다. 멜라닌이 생기지만 밤에는 멜라토닌이 그거를 다 이렇게 없애는 역할을 하거든요. 멜라토닌은 또한 밤에 보초와 같습니다. 자다가 화들짝 깨는 사람들은 멜라토닌의 역할이 줄어들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감각을 무디게 하는 것이 멜라토닌인데, 이것은 낮에 햇빛을 쬐일 때 멜라닌이 생겼을 때 멜라토닌도 비례해서 많이 생긴다는 것을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햇빛을 쬐면서 너무 오래 쬐면 안 되겠지만 맨발 걷기 하시면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밤에 꿀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은 골다공증의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쾌적하게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의사항 셋째입니다. 발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작업을 할 때 연장 상태를 체크하는 것처럼 수시로 발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가 보이면 즉시 중단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하신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당뇨발인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의사항 네 번째입니다. 자세와 보행 방식을 균형 있게 합니다. 바른 걷기 자세와 보행 방식을 배워서 하기를 권합니다. 유튜브 보시면 걷기 자세 이런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를 정해서 또 걷기 연습도 하시면서 이왕이면 맨발 걷기 하면서 자세도 교정이 되고 또 안전하게 하시면 너무 좋잖아요. 적절한 속도로 허리와 가슴을 펴고 머리가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바른 자세로 하셔야 어깨가 땡기거나 긴장되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느린 보행 속도로 주변 환경을 천천히 음미하듯이 명상하듯이 바람을 느끼고 햇살을 느끼면서 즐기시면 심신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땀과 접지 않은 시간이 길면 길수록 활성산소 중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맨발 걷기는 속도가 아니라 땀과 접지 않은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 별 5개입니다. 체크. 또 맨발 걷기에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덥석 맨발 걷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문가들의 조언으로는 당뇨발, 당뇨성 상처가 있거나 당뇨성 족부 궤양이 있거나 말초신경 장애, 혈관 장애, 말초혈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자제하시면서 발 건강을 살피시길 꼭 권장을 드립니다. 따뜻한 봄부터 서서히 적응해 나가서 겨울에 도전하실 때는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때 하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물론 그런 증상이 있더라도 안전한 땅에서 따뜻한 날 잠깐씩 접지하는 것은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염증이나 활성산소 중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발의 감각이 둔해진 상태가 이런 분들은 많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스스로가 발을 꼼꼼히 체크하는 습관을 꼭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맨발 걷기에 주의해야 필요한 경우 둘째입니다. 처음부터 거친 땅을 걷기는 자제하세요. 시멘트나 아스팔트 등은 초보자가 걷기엔 거칠어서 물집이 생기기 아주 쉽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뜨거워서 화상을 입기 쉬우니까 적절히 깨끗한 땅에서 또 편안하고 부드러운 땅에서 맨발 걷기 하신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길게 오래 건강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 맨발 걷기 주의할 사항 셋째는 발의 모양이 기형이신 경우 평발, 발에 심한 습진, 무좀이 심한 경우에 있는 분들도 감염의 우려가 있기에 어느 정도 치료를 하신 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발에 염증이나 상처가 있는 분들은 꼭 치료를 하시고 소독을 하시고 안전하게 즐기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또 맨발 걷기에 주의해야 될 분 네 번째는 맨발로 걸으면 근육이나 관절, 인대에 받는 충격이 클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등산화나 러닝화는 쿠션이 있게 어느 정도 완충이 되지만 맨발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천천히 뒤꿈치부터 걸으셔야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숙달이 되셔서 조금 빠르게 걷는 분들은 뒤꿈치로 걸어지지 않습니다. 가운데와 앞쪽과 같이 이렇게 걷게 됩니다. 무게중심이 이제 이동하는 거죠. 접지 않은 순서가. 그렇게 해야 뒤에 쿵쿵쿵 거리는 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천천히 걷는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뒤꿈치부터 걸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허리가 쫙 펴지고 가슴이 활짝 열려서 뒤꿈치에는 이렇게 쿠션도 있고 지방 패드도 있고 발바닥 아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걸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천천히 느리게 걷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맨발 걷기를 조금 하고 숙달되면 빨리 걷고 싶어집니다. 체력도 회복되고 자신감도 회복이 딱 되면 빨리 걷게 되는데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운전도 1년 정도 될 때 숙달될 때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이럴 때는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천히 걸으면 발 뒤꿈치부터 디뎌도 충격이 크지 않습니다. 뒤꿈치에는 두꺼운 지방 패드가 있어서 쿠션 역할을 합니다. 단 천천히 걸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걸으면 뒤꿈치 지방 패드가 쿠션 역할을 해서 충격을 흡수하고 2차적으로 발바닥 아치가 스프링 역할을 해서 추가적으로 충격을 흡수하기에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보행을 하게 됩니다. 너무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충격 흡수가 되지 않아서 근골격계에 무리가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거칠고 딱딱한 땅이라도 천천히 느리게 걸으면 충분히 충격 흡수가 되도록 이 발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빨리 자세가 올바르지 않다 급하게 걷는 경우에는 이 지방 패드도 그렇게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바닥에 있는 아치도 너무 빠른 속도로 걷게 되면 스프링 역할을 하는 부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증이 생기고 그 위에서 무릎 관절이나 허리 쪽으로도 충격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맨발 걷기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은 대부분 옳지 않은 자세로 빠르게 또 수그러진 자세로 열심히 걷는 분들이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볼 때마다 천천히 느리게 걸으시면 해결이 됩니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댓글에도 발 뒤꿈치로 걸으면 충격이 많다고 하는데요 라는 댓글도 최근에 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천히 바른 자세로 걸으면 충분히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느리게 천천히 보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을 때 바른 자세로 적절한 보폭을 유지하면서 아름다운 보행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등산화를 신고 걷기 자세가 좋지 못하면 오히려 쿵쿵거리면서 관절에 더 무리가 옵니다. 등산화를 신든 맨발이든 바른 자세로 안전하게 걷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등산화를 믿고 쿵쿵쿵 하면 오히려 관절이, 등산을 많이 하신 분들이 관절이나 연골이 따랐다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도 습관을 잘 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이기 때문입니다. 관절이 받는 압력을 분산시키면 평소에 스트레칭과 발가락 운동, 발 뒤꿈치 들기 운동 등을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맨발 걸으시면서 스트레칭이나 코어 운동, 발가락 운동, 발 뒤꿈치 운동 등을 병행하시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발 건강이 약한 상태인데도 무리하게 처음부터 맨발 걷기를 하시면 체중 부하가 고스란히 발목과 무릎 관절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생긴다거나 연골, 인대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른 자세로 천천히 걸으시면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서서히 해결이 됩니다. 속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느리게 천천히 바른 자세로 걸으시는 것. 여러분 이거 별표 5개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5번째 맨발 걷기 주의할 사항은 파상풍 예방 주사입니다. 녹슨 쇠조각이나 유리조각 등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미생물이나 박테리아가 있기에 맨발 걷기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처가 나게 되면 소독을 하시고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하시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낯선 미생물들은 우리 신체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역할도 물론 합니다. 하지만 발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은 충분히 치료 후에 면역력이 향상된 후에 흙길 맨발 걷기를 도전하셔도 좋습니다. 예방이 가장 좋은 치료이니까요. 또 주의할 사항 6번째는 맨발 걷기 후에는 스트레칭을 하여 직립보행으로 인해서 굳어진 근골격을 부드럽게 이완시킨 후에 일상으로 복귀 바랍니다. 물론 맨발 걷기 자체가 장기령을 부드럽게 하고 근골격계를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또 그거는 직립보행으로 아래 위로 이렇게 중력의 영향을 받은 상태로 하시기 때문에 옆으로 비틀어주거나 스트레칭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더 행복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건강하든 내가 건강이 약하든 당뇨가 있으시든 없으시든 그와 상관없이 꼼꼼하게 발을 살피고 발 건강을 챙기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도 별 5개입니다. 자기 몸 사용 설명서를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건강하고 유쾌한 맨발 걷기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석간TV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